1970년 11월 기차의 창밖을 보다가 눈을 돌려 그물로 만든 선반을 올려다봤다. 그물을 통해 여행 가방의 밑이 보였다. 아버진 언제부터 이걸 사용해왔을까? 내가 철이 들었을 땐 이미 우리 집에 이 가방이 있었다. 아버진 이걸 메고 집을 나서는 날이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나, 남동생과 여동생만이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잤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해했다. 가방을 맨 아버지를 배웅할 땐 쓸쓸하기도 안심이 되기도 하는 묘한 기분이었다. 그 가방을 지금은 어른이 된 내가 사용하고 있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를 쳐다봤다. 역시 이 계절엔 정지한 상태였다. 파리 한 마리가 선풍기 옆을 날아다녔다. 천천히 날고 있는 파리를 눈으로 쫓으며 오른손으로 아랫배를 문질렀다. 보기에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은 1시간의 여정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스커트 벨트라도 풀고 싶었으나 그렇게까지 얼굴이 두껍지는 않았다.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정각. 열차가 정차해서 1분도 지나지 않았다. 가와즈리 선생님께선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절로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네, 하지만 여행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고교 시절의 수학여행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땐 어디로? 교토와 나라였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실제로는 기차 안에서 토하고 그 때문에 토쟁이라는 바보 같은 별명이 붙게 된 여행이었지만 네,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수학여행은 사실 여학생을 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취직해서도 여기저기 여행이 가능하지만 여자들은 결혼해서 가정에 파묻히면 거의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기대고 있던 등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래도 이제부턴 여성도 사회에 진출할 시대가 된 거 아닐까요? 타도그로 후미오 교장은 의외라는 눈초리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말을 했죠. 아닙니다. 확실히 카와지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무래도 제 또래의 사람들은 생각이 고루해서 안 된다니까요. 타도크로 교장이 양손으로 양복의 앞선을 여미면서 웃음을 지었다. 타도크로 교장의 베이지색 양복엔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어 내 눈으로 봐도 고급품이었다. 넥타이는 붉은색. 학교에서는 특징 없는 색상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기에 아마 따로 준비했을 것이다.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있는 남성을 본 건 처음이었다. 이제부턴 선생님처럼 젊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카와제리 선생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초년생인데요.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지 마세요. 여긴 학교가 아니니까요. 자, 함께 기차 여행을 즐깁시다.
타드크로 교장이 웃음을 띤 채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깨에서 온몸으로 긴장이 흘러들었다. 타드크로 교장은 둥근 얼굴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앞머리 부분이 벗겨져 있으나 볼은 붉은색을 띠고 피부도 윤기 있고 주름도 많지 않았다. 비스듬히 위쪽으로 톡 튀어나온 귓볼이 보는 사람에게 약간은 기묘한 인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얼굴엔 부드러운 웃음이 끊이질 않고 말솜씨도 좋아서 신사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품이 있었다. 올해 나이가 50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나이다. 그러나 엄격하기만 하고 말씀이 없는 아버지와 비교해보면 타드크로 교장이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 그러나 부임 첫 해인 나에게 타드크로 교장은 역시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확실히 표정은 부드러웠으나 눈 안쪽에 냉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교장이 교장다운 이유 건이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타드크로 교장은 항상 교무실 구석에 있는 교장실에 파묻혀 있다가 적당한 시기를 가늠하여 교내를 돌아다녔다. 교실 창문으로 교장의 모습이 보일라치면 위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권위 있는 타드크로 교장과 단둘이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오늘 아침부터 음식물이 목에서 넘어가질 않았고 기차에 타고서부턴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아픔마저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극도의 긴장에 시달리면 배의 상태가 나빠지곤 했다. 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다시 차창밖 풍경을 내다봤다. 승강장 건너편에 증기기관차가 서 있었다. 연기가 나지 않는 걸 보니 아직 대기하고 있는 듯 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연이어 배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흔드는 느낌의 진동이 느껴지면서 디젤 기관의 흔들림이 커졌다. 무쇠 덩어리의 웅장한 모습이 뒤로 멀어져 갔다. 왜 그러세요? 눈을 돌리자 타드크로 교장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은단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난 무의식 중에 몸을 뒤로 뺐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드크로 교장이 다시 웃음을 지었다. 서서히 열차 속도가 올라가 드디어 정상 속도에 이르렀는지 소리가 조용해졌다. 대신에 선로 연결 부분을 지나갈 때의 진동이 규칙적으로 좌석에 전달되었다. 국찰 배프역에 도착했을 땐 오후 7시 반을 넘었고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개찰구를 나서자 양복 입은 남자가 가까이 와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교장 선생님, 긴 여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숙인 머리에 가르마가 하나 그어져 있어 살색으로 길을 냈다. 머리를 한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정갈하게 가다듬은 모습이었다. 남자는 얼굴을 들었다. 남자의 얼굴은 작고 눈 사이는 떨어져 있으며 앞니가 튀어나와 있었다. 왠지
쥐가 생각났다. 타도크로 교장이 그 남자에게 짐을 맡겼다. 소개하지요. 이쪽은 올해 4월에 우리 학교에 부임하신 카와지리 마츠코 선생님입니다. 국립대학의 재원으로 지금은 2학년 부담임을 맡고 있는데 내년부턴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될 예정이에요. 카와지리 선생님, 이쪽은 수학여행을 주선해 주실 태양여행사의 이노데 씨입니다. 카와지리입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이노데가 머리를 숙였다. 이노데라고 합니다. 짐을 제가 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제 건 됐습니다. 나는 여행 가방을 가슴에 안았다. 이노데는 알겠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다. 차를 대기시켜 놓았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자동차는 고급스러운 검은 차였다. 내가 먼저 타고 옆에 타독으로 교장에 올라탔다. 이노데는 조수석에 탔다. 자네 회사는 불황하고는 관계없지? 허기사, 수학여행은 워낙 여행사에게 남는 게 많은 상품이니까. 이노데가 몸을 들어 돌아봤다. 아닙니다. 저희 회사도 어렵습니다. 선생님 학교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을 정도죠. 뭐 혹시나 경비 절약을 위해 우리들 숙소를 허술한 곳으로 정하진 않았겠지? 이노데가 얼굴로 손을 끌어올려 힘껏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작년과 같은 곳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거 잘 됐군. 나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학여행의 답사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교감 선생님께는 여하튼 교장 선생님과 같이 행동하라고만 듣고 와서요.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행동하면 괜찮습니다. 답사라 해도 매년 오는지라 그저 휴식한다는 생각으로 계시면 돼요. 오늘 무글정소도 그럼 실제 수학여행 때 사용하겠군요. 타도크로 교장이 입을 열었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게요, 오늘은 다른 장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노데가 얼굴을 내게 돌리며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서 답사가 되는 건가요? 여관의 안전등을 확인해야. 나의 이 말에 이노데가 구원을 청하는 시선으로 타도크로 교장을 쳐다본다. 그건 걱정 없어요. 매년 사용하는 여관이니까. 타도크로 교장이 간단히 말하곤 얼굴을 돌렸다. 그렇다면 답사를 올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차에서 내린 곳은 베프의 중심가를 벗어난 장소였다. 유카타를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한적하고 조용했다. 여관은 좁은 골목 안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었다. 문에는 미스지아라고 쓰인 초롱불이 달려 있었다. 우아하게 숨어있는 집이라는 느낌으로 시골 중학교 수학여행의 숙소로 사용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어른 두 사람이 겨우 구부리고 들어갈 만한 문에 들어서자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등불이나 가로등같이 생긴 전등이 몇 개인가 켜져 있어 나처럼 환했다. 빼곡히 깔아놓은 자갈에 징검돌이 안채까지 연결되었다. 자그마한 소나무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은 정적에 묻혀있고 어디선가 작은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곳이죠?
타도크로 교장이 옆에 서서 말했다. 이노대는 방을 확인하겠다며 여관으로 들어갔다. 타도크로 교장이 저 둘은 섬을 표시한다는 등 정원에 대해 설명했으나 나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뿐이었다. 최근엔 좋은 설비에 철근 콘크리트를 지은 여관이 유행하던데 정사를 만끽하기엔 이렇게 전통 있는 건물이 좋지. 타도크로 교장이 들뜬 얼굴로 정원을 둘러봤다. 학생들이 사용할 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일 이노대가 안내해주겠죠. 조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노대가 얼굴빛을 바꾸며 급히 뛰어왔다. 꺼림칙한 예감이 들었다. 어허, 왜 그러나? 그렇게 당황해서 오다니.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방을 2개 예약해야 됐는데 제가 실수로 하나밖에 예약을 안 했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하나 정도야 있겠지. 그게 전부 예약이 완료되어서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2분이 한 방에서 몹쓸 사람. 타도크로 교장의 입에서 침이 튀었다. 카와즈리 선생님에게 나와 한 방에서 자라는 거야? 아니 그게 그 방은 특별히 넓은 구조라서 칸막이를 치면 입 다물게. 이노대가 움츠러들었다. 앞니가 나온 입을 열고 어리빠진 얼굴로 타도크로 교장을 쳐다봤다. 이 여행사가 방 예약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말이 되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당신 여행사에 우리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맡기는 일은 할 수 없네. 타도크로 교장이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을 내뱉자 이노대 얼굴이 일그러졌다. 교장 선생님, 그것만은... 전 다른 싼 여관이라도 괜찮은데...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할 여관이 좋겠어요. 타도크로 교장과 이노대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2 사람의 시선이 일순간 서로 얽혔다. 그 여관도 빈 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노대가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급히 그 여관에 연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11월은 베프라도 손님들이 많은 시기라 빈 방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까는 확실히... 타도크로 교장이 신음했다. 하여간 말도 안 돼. 카와즈리 선생에게 나와 같은 방에서 머물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만약 칸막이로 막는다 해도 카와즈리 선생님은 미혼 여성이야. 당신 회사와는 해약할 거야. 카와즈리 선생, 갑시다.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답사는 없던 걸로 합시다. 여행주도 다시 알아보는 게 좋겠소. 타도크로 교장이 발길을 되돌려서 재빨리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노대가 내게 구원을 요청하는 눈길을 던졌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이노대가 타도크로 교장이 간 방향을 향해 자갈을 어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회사에서 잘립니다요. 집에 2살 된 아이도 있습니다. 이노대는 쥐어짜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전 괜찮아요. 난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동정심으로 그런 건 아니다. 여행의 피로감도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이런 난감한 사태를 정리하고 싶었다. 더욱이 밖은 추워서 어서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카와즈리 선생, 칸막이로 막아놓으면 다른 방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룻밤뿐이고요. 뭐 카와지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야 뭐. 이노대군 그렇게 하지. 자, 어서 카와지리 선생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려. 타드쿠르 교장이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여관으로 향했다. 이노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섰다. 그는 어색하고 죄송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